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와 표현의 비밀을 알려드리고 있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여러분들 피아노 치시다 보면 악보는 그런 대로 읽는데 음악적인 표현이라던가 내가 내는 소리가 뭔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 치시는 곡에 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5가지 팁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모차르트의 되게 자장가 같은 아름다운 소나타의 앞부분을 칠 거예요. 자, 첫 번째 비결을 이 곡에 응용을 해보자면요. 뭐냐면, 우리가 곡을 칠 때요. 자꾸, 이제 이 곡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런 아름다운 앞부분이 코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보통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딱 찍으면서 고정이 돼버리니까 음악이 계속 옆으로 아름답게 흘러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상하실 게 뭐냐면 울림이 건반 밑에서 키보드를 치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상상하는 거죠. 울림이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서 자, 건반 위에 손을 준비했죠. 그럼 칠 때 위에서 밑으로 땅 하고 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띄워 올려주죠. 그래서 울림이 계속 이렇게 공존해 있는 거예요. 공기반 소리반처럼. 그래서 울림을 상상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리듬이 람디리리 하면서 길고 짧은 거에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피아노의 특성상 음이 울리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란 딱딱 이러면 딱딱해지지만 란 길게 올린 다음에 띠린 따라오는 음들을 작게 섞어주면 되게 아름답죠. 자, 제가 못생긴 소리 버전 보여드릴게요. 몸이 딱딱하게 굳어있죠. 그런데 소리가 위로 울린다고 생각하고 밀어 올려주면서 그 다음에 긴 음에서 울린 다음에 얘를 작게 섞어주면 훨씬 연결이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울림을 계속 위로 일으키는 동작들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긴 음 다음에 사라지는 그 음들 듣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으로요. 하면 이 음정 자체는 되게 좁잖아요. 토레도 미미 시도 시레. 그러면 이 좁은 음정 때문에 노래가 앞으로 계속 나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람디리린 벌써 여기서 저기까지 무지개처럼 음의 라인이 펼쳐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란다다단 하면 노래 그 연결성이 좋지 않지만 람디리린 공중은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세도 이렇게 약간 거북이처럼 되는 게 아니라 딱 펴지면서 이렇게 멀리 응시하면서 벌써 보는 스펙트럼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조금 전진하겠죠. 크레센 노래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음의 이 좁은 간격에서 탈출을 해서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프레이즈가 훨씬 넓게 펼쳐지는 것을 이게 기반이 되면은 어떤 프레이즈를 하더라도 자꾸 내가 치는 그 음정 안에 매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급 이상의 굉장히 어려운 곡을 치시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치는 음에 굉장히 많이 갇히셔가지고 노래가 쭉쭉 뻗어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상상을 해주세요. 울린다. 그 다음에 긴 음 다음에는 따라 나오는 음들을 작게 섞어주면서 계속 마치 이 풍차처럼, 이건 제가 쓰는 책에도 나오긴 하는데 풍차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울림을 던지면서 옆으로 계속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에 무지개를 그리셔도 좋고 풍차를 그리셔도 좋아요. 계속 내가 생각하는 그 음의 폭보다 훨씬 더 이 머릿속에서 쭉 펼쳐나가는 멜로디를 아주 길고 확장되게 보고 노래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따라라란 할 때도 얘를 이거는 길게 뻗어나가는 문제 외에 이제 프레이즈의 어떤 시작을 시작하시건 간에
그 다음에 쭉 밀고 나가면서 우리가 목표로 삼을 지점을 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훨씬 긴 라인을 생각하는 거죠. 뭐 제가 좋아하는 데니보이라는 멜로디를 하면 얘도 이런 라인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음에 매몰이 됐어요. 이 음정이 좁은 거. 그러면 여기에 갇혀서 프레이즈가 펼쳐나가지 못하죠. 근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자체를 넓게 보기 이전에 벌써 시작 지점에서 얘를 시작을 하는 그 순간부터 시도레미 하고 밀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치는 그 순간에 너무 얘가 땡 하고 멈춰버리기 때문에 딱 몸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그 다음음으로 못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단선율 같은 그런 곡들 있죠. 뭐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도 좋아요. 얘를 뭐 반짝반짝 작은 멸도 좋고요. 그래서 밀어내죠. 그 다음에 도미파솔 그 다음에도 또 멜로디가 있어요. 할 때도 그냥 디디디 하면 여기 그 프레이즈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너무 딱딱한 그런 멜로디 시작이 되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밀어주기만 해도 레가토가 상당히 좋아지고 이렇게 이음줄 안에서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중요한 음을 향해서 라라라란 훨씬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름답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레이즈가 이런 것 같아요. 마치 되게 아름다운 별똥별이 밤하늘에 쭉 하고 지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던가 아니면은 꽃이 이렇게 움츠러져 있다가 정말 아름답게 화사하게 피어나는 그런 느낌 있죠. 거기가 바로 우리가 멜로디를 첫 시작을 해서 그 프레이즈의 그 정점을 만드는 클라이막스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시각화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치실 때 그 악보에 고정이 된다거나 그냥 멜로디만 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멜로디가 쭉쭉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프레이즈의 어떤 시작을 치시는 간에 계속 목표 지점을 생각하면서 밀어내는 그런 동작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클라이막스에서도 리리리 이거 데니보이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더 멜로디를 수평적으로 가져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피아노를 칠 때 이렇게 치는 동작 때문에 이렇게 밀어내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동시에 가져가실 수가 있으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톤을 상상해서 울림을 만들어내라고 했었고 지금은 멜로디 시작 부분을 잘 스타트를 해서 목표 지점으로 이끌어가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프레이즈 안에서 중요한 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시도레미 데니보이를 예를 들자면 미레미라솔미레도라 할 때 리리리리가 되게 길잖아요. 그럼 이 음에서 이렇게 길게 기대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래 이음표 기니까 그냥 지속하면 돼. 이렇게 되면 음악에 이런 그러니까 감동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라라라라 이렇게 기대줌으로써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긴 음일 때는 하면서 음을 더 위로 띄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음악이 지속이 되기가 좋아요. 항상 문제는 이렇게 머문다는 거예요. 음악이 자꾸 멈추는 거. 그래서 하면서 기대고 또 밀어내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말하듯이 타이밍을 준다. 이게 바로 네 번째인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저는 아름다운 모차르트 소나타를 치고 있어요. 이럴 때요. 저는 아름다운 모차르트 소나타를 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로봇 같잖아요. 근데 저는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칩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내가 강조하는 것과 아닌 것 사이에 타이밍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도 그 멜로디 안에서 마치 말하는 것처럼 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지금 아까 그 데니보이에서도 그냥 박자 음정과 박자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말하듯이 이것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라라라란 이게 사실상 이 곡의 클라이막스인데 라빠빠빰 이러면 진짜 로봇 연주가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니까 걔를 아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라라란 클라이막스 직전에 타이밍을 조금 주면서 하게 되면 우와 진짜 벅차오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라라라란 이러면 훨씬 감흥이 덜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클라이막스의 순간을 이런 말하듯이 주는 타이밍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소나티네에서도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박자만 맞추는 로봇 연주인데 여기에 타이밍을 주면요. 여기도 타이밍을 줌으로써 굉장히 음이 아름다워져요. 이렇게요. 이거랑 여기가 아름답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약간의 그런 타이밍들이 되게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끔 놓치시는 부분들인데요. 피아노를 잘 치면 잘 치실수록 많은 음을 치게 되고 많은 멜로디들을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취급하는 게 많다 보니 그 안에서 되게 움직임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피아노는 항상 수직 움직임이 많다고 했죠. 그럼 모차르트에서도 자, 릴렉스를 많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숙하게 말한다는 건 더 연결이 좋다는 뜻이고 그 연결이 좋으려면 움직임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만 주고요. 나머지는 얘는 그대로 가져가요. 그리고 여기도 주고 그리고 서서히 클라이막스를 향해서는 조금 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시도 하나씩 주지 않죠. 걔를 조금씩 약간씩 올라가는 정도로만 움직임을 최대한 줄여서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건드려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얘가 하나의 움직임을 이렇게 중간중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레가토처럼 들리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코드를 많이 치게 되면 보통 연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임을 줄여주시면 노래가 하나로 더 흘러가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곡에 분명히 이런 모먼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5개를 하나하나 곡에 적용해 보시면서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체험해 보시고 만약에 해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같이 소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